안녕하십니까. 생생매거진 오늘 손지민입니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 막바지 연휴를 즐기려는 나들이객들로 전국의 축제장과 관광명소 곳곳이 북적이고 있는데요. 경북의 주요 관광지들도 긴 연휴를 맞아 관광을 즐기려는 가족, 연인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회마을의 경우 무료 개방한 추석 당일 1만 5천여 명이, 이튿날에는 3만 5천여 명이 하회마을을 찾았다고 하고요. 경주는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사흘간 무려 32만 7천여 명의 귀성객과 관광객이 보문 관광단지와 경주 엑스포공원, 황리단길 등을 방문했습니다. 포항 죽도시장과 구룡포 대게거리, 환여동 물회거리 같은 포항의 주요 관광지들도 모처럼 붐비는 모습인데요. 그중 스페이스워크의 경우 인파가 몰리면서 대기줄이 수백 미터씩 길게 늘어서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번 추석 연휴를 시작으로 10월 내내 경북에서는 이색적이고 다채로운 지역 축제가 펼쳐지는데요. 선선한 날씨 속에 가을 낭만과 추억 가득 채워보시면 좋겠습니다. 10월 3일 화요일 생생매거진 오늘, 먼저 안동, 포항, 울릉 연결해서 그곳의 소식과 날씨 듣겠습니다. 안동입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북부권은 아침 기온이 10도 이하로 내려가 서늘하게 시작했습니다. 안동과 영주는 9도, 봉화는 8도를 기록하며 꽤나 쌀쌀했는데요. 낮에는 20도에서 23도가 예상돼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겠습니다. 하루에 두 계절 같은 날씨를 겪다 보니 감기 걸리신 분들도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중간중간 따뜻한 물 잘 섭취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천군에서 2029년 개관을 목표로 세계적 수준의 도립미술관 건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도립미술관은 중앙과 지역의 문화 격차를 줄이고 지역민의 문화 향유권 증대를 위해 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는데요. 지난 4월엔 전시와 건축, 경관, 교육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도립미술관 건립자문위원회를 구성했고, 이달 내로 도민들을 대상으로도 주민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문체부 공립미술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와 중앙투자심사 등 사전 행정 절차를 이행하게 되고요. 이후에 설계 공모 과정 등을 거쳐 2027년에 착공에 들어갑니다. 향후 도립미술관은 기획 전시와 국내외 교류전, 타 장르와의 융복합 전시와 더불어 다채로운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할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또 관람뿐만 아니라 주민 친화적 복합 예술 공간으로도 활용됩니다. 지금까지 안동이었습니다. 이어서 포항입니다. 개천절인 오늘 일교차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하늘은 흐린 가운데 아침 최저기온 15도 안팎으로 출발했고요. 바람도 약간 불면서 더 쌀쌀하게 느껴졌습니다. 낮에는 가을볕이 비추면서 기온이 오르겠고 23도가 예상됩니다. 기온 변화가 심한 만큼 건강관리 잘 해주시고요. 내일 오후부터 동해상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안전사고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진에서 특별한 문화제가 펼쳐집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사흘간 제47회 성류문화제가 열리는데요. 연호문화센터와 연호공원 일원에서 열리는 성류문화제는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예술 행사와 전통 문화를 접목한 축제입니다. 우선 행사 첫날인 오는 6일 풍농과 풍어를 기원하며 질병과 재앙을 막는 성류제향으로 문화제 막을 올리고요. 울진 봉평리 신라비 서예대전과 울진 전국 한시 백일장 대회, 군민 민속 장기 대회와 초중고학생 백일장 서예 사생대회가 함께 열립니다. 또 울진의 전통 놀이인 11형 바지개꾼 놀이 한마당과 국가무형문화재인 밀양 백중놀이 마당극, 남창동 줄타기 초천 공연도 진행되면서 축제를 더 풍성하게 만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성류문화제가 군민 모두가 함께하는 대화합의 장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포항이었습니다. 이어서 울릉에서 전해드립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흐린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약간 강한 바람과 함께 쌀쌀한 날씨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2.2도 낮은 19.4도, 습도는 62%입니다. 당분간 낮과 밤의 온도차가 크겠는데요.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해중부 안쪽 먼바다에는 남에서 남서풍이 불며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오늘 여객선은 정상 운항합니다.
울릉군에서 유명 관광지인 거북바위가 무너지면서 관광객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400톤 가량의 낙석이 20, 30대 관광객 4명을 덮쳤는데요. 이 사고로 20대 여성 A씨가 머리를 다치는 등 중상을 입고 뇌출혈 증상을 보여 헬기를 이용해 포항의 한 병원으로 이송됐고 또 다른 20대 여성 1명과 30대 남성 2명이 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이들은 거북바위 인근에서 캠핑을 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울릉군은 굴삭기 한 대 등을 동원해 피해 차량과 일부 잔해를 치운 상태며 추가 붕괴 위험으로 거북바위 인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울릉군 관계자는 사고 발생 지점은 낙석 경고판이 있는 것으로 자연 발생으로 추정된다며 경고 표시가 있는 곳은 출입하지 않아야 한다고 관광객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울릉이었습니다. 한복은 한식, 한옥, 한글과 함께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핵심 요소인데요. 하지만 명절이나 결혼식 같은 특별한 날에만 입는 옷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이런 한복의 대중화와 세계화를 위해서 일하는 곳이 있는데요. 한국한복진흥원 이형호 원장 연결해서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한복진흥원에 오기 전에 공직에서 한국 전통문화와 관련된 일을 하신 걸로 들었는데요. 어떤 일 하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1991년 이어령 장관님 시절 문화부에서 공직을 시작했습니다. 네. 지역문화과, 전통지역문화과, 국어민족문화과장, 개문화홍보기획관, 문화정책관 등을 역임하였고 2018년 명퇴까지 28년 정도 전통문화와 관련된 문화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였습니다. 2006년 국어민족문화과장으로 재직 시에는 한글, 한지, 한국학, 한복, 한식, 한옥 등 우리 민족의 정체성이 담긴 6개 분야의 세계화를 위한 한 브랜드와 지원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였습니다. 그 계획은 한 스타일로 전개되었고 지금의 K컬처로 진화 발전하고 있습니다. 아, 네. K컬처로 진화 발전하고 있는 요즘인데요. 근데 한국한복진흥원에 대해서 아직 모르는 분들도 좀 계신 것 같아요.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예, 한국한복진흥원은 한복 관련 최초의 공공문화시설로 한복의 전통을 개성 발전시키고 한복 문화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2021년 4월 17일 상주시 함창 명주 테마파크에 개원하였습니다. 경북 한복문화창작소, 전시홍보관, 융복합 산업관, 전수학교 등 약 2,500평 규모로 특히 경북 한복문화창작소는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인 지역 한복문화창작소 조성사업의 전주와 함께 선정되어 조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창작소에는 한복 패턴 제작소, 재단실, 한복 샘플 제작소, 그래픽 영상실, 라이브 커머스 촬영 스튜디오, 한복 창업개발소 등 최신 설비를 갖춘 6개의 제작실과 창업 지원 관련 시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복 디자인 개발과 제작 관련 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 교육과 한복 창업과 판매를 위한 실무 교육, 일반인들이 한복 문화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체험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 한복진흥원이 상주 함창에 들어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300의 고장이라 불리는 상주는 예로부터 쌀과 뇌꼬치 그리고 곶감의 고장으로 유명합니다. 네. 상주 지역은 뽕나무 산지로 유명하였고 함창 지역에서 생산된 명주는 그 품질이 우수하기로 이름나 있었고 함창의 명주장은 전국적으로 유명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전통을 살려 함창읍에 상주 함창 명주 테마파크가 2014년 건립되었고 테마파크에는 뽕나무와 누에를 기르고 고치를 생산하여 실을 짜내는 잠사곤충 사업장, 이 실로 명주를 짜는 장수직물, 명주박물관, 협동조합박물관 그리고 장미동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과 연계하여 한국의 대표적 문화적 상징이자 전통인 한복의 멋과 가치를 살리고자 상주 함창에 한복진흥원이 들었습니다. 상주 함창 명주 테마파크에 한국한복진흥원이 건립됨으로써 네. 누에로부터 비단옷에 이르는 전 과정을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전통 섬유 관련 문화시설이 집적되어 있습니다.
또한 안동의 삼배, 풍계, 인견 등 전통 섬유 소재의 산지도 인근에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즘은 주변에 한복집을 좀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한복 산업이 많이 쇠퇴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진주, 대구 등의 섬유 산업이 쇠퇴하고 서울의 광장시장 등 한복 산업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네. 2020년 한복 산업 실태 조사를 보면 2016년에서 2021년 기간 동안 한복 사업체 수, 한복 종사자 수, 한복 업계의 매출액 등의 규모가 크게 축소되었습니다. 2015년 사업체 수가 4,100여 개소에서 2020년 3,600여 개소, 종사자 수가 6,000여 명에서 4,800여 명, 매출액이 2,387억 원에서 1,420억 원 정도로 대폭 감소했습니다. 네. 반면 대기업은 조금 성장을 해왔으나 향후 전망이 그리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한복은 산업적으로 침체되고 있으나 단순히 섬유 의복 산업이 아니라 네. 우리 민족의 정체성이 담긴 소중한 문화 자산이라는 점에서 활성화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복을 꺼리는 이유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네. 첫 번째, 입는 데 대한 불편함과 다른 사람의 시선에 따른 부담감을 제일 큰 이유로 꼽고 있습니다. 네. 한복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고 품격과 품위 그리고 편리성을 지닌 한복 디자인 개발로 편하게 입고 즐길 수 있는 한복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 노력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고 한복의 가치를 살리는 게 저희 한국한복진흥원의 역할입니다. 네. 아주 중요한 역할인데 그럼 한복진흥원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 추진하고 계신가요? 예. 한국한복진흥원에서는 전통 섬유산업 발전을 지원하고 한복의 먹과 가치를 개성해서 확산시키고 한복진흥원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3가지 핵심 전략 과제를 정하고 전략 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실행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한복진흥원의 대표 브랜드 사업으로서 우리옷 백선, 경북 한복문화 창작소 운영, 초중고 한복 교육 사업, 패션 디자이너 양성 사업, 그리고 2023 세계 모자 페스티벌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옷 백선 작업은 고조선 시대부터 현대에 이르는 우리 역사 속에 나타난 다양한 우리 복식 중에서 대표적인 백선을 하고 다양하게 콘텐츠화하는 사업입니다. 즉 한복의 역사와 현재를 정리하고 이를 콘텐츠화하는 사업입니다. 대표적인 원소스 멀티유스 사업으로 백선을 명장, 무형문화재 등과 협업으로 축소 모형도 제작하고 실물 크기도 제작해서 전시도 합니다. 이북 출판도 하고 유튜브 영상 제작 등 영상 콘텐츠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옷 백선이 문학, 미술, 음악, 영화, 드라마, 게임, 애니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의 소재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초중고 한복 교육 사업은 도내 초중고 50여 개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복 문화와 체험 교육을 하고 있으며 네. 많은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패션 디자이너 네. 양성 사업은 한복의 미래와 지속적 발전을 위한 인력 양성 차원의 사업입니다. 한복업계 디자이너의 연령층이 50대에서 70대의 나이가 좀 많습니다. 네.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받아 젊은 층이 한복 디자인에 관심을 가지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아울러 상주시와 함께 2023 세계 모자 페스티벌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계 전통 모자 전시, 모자 패션쇼, 모자 댄스 페스티벌, 학술 세미나 등을 합니다. 한복진흥기관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고 차별화되는 실질적인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네, 이 주요 사업을 쭉 들어봤는데 그중에서 모자 페스티벌, 요거는 어떤 한복이랑 연관이 있는 걸까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몇 년 전 드라마 킹덤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고 네. 킹덤에서 선보인 한국의 전통 모자 갓이 온라인에서 해외에서도 화제가 굉장한 되었죠. 관심과 네. 구매가 이어졌습니다. 네. 한국은 모자의 왕국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한복에 따른 모자가 다양했었습니다. 19세기 말 유럽의 언론이 조선은 한국의 모자의 나라라고 소개할 만큼 갓, 상투, 남바이 등 쓰개를 남녀노소가 모두 착용하였습니다. 한복에 대한 친근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면 모자로부터 접근하는 것도 좋겠다고 착안해서 네. 세계 모자 페스티벌을 기획을 하였고 네. 문화체육관광부에 지원을 요청하였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예산에 반영하게 해주었습니다. 모자는 의관정제라는 말처럼 복식의 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대한민국은 현재 세계 모자 시장의 점유율이 70% 내외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와, 이 모자 페스티벌을 열만 하네요. 자, 올해 첫 선을 보이게 되는데 어떻게 꾸며지나요? 2023 세계 모자 페스티벌은 상주시의 세계 모자 축제와 함께 열립니다. 오는 10월 13일부터 15일까지 태평성대 경상감령공원 일원에서 열립니다. 태평성대 경상감령 안에 있는 상상관에서 세계 70여 개국의 살아있는 전통 모자가 전시되고 모자 패션쇼, 모자 댄스 페스티벌, 그리고 내일 세계 전통 모자 학술 세미나가 열립니다. 네. 또한 행사 기간 중에는 모돌이 게임, 모자를 써보는 체험 행사, 모자 만들기 행사, 그리고 부대 행사로 다양한 행사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한복진흥원에 가도 여러 가지 다양한 한복들을 구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전시관들 좀 소개를 해주세요. 예, 한국한복진흥원의 전시관 크게 공간은 기획 전시실을 가지고 있는 메인 전시 공간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융복합 산업관이 있고, 그리고 이제 전수관 등 시설로 이루어져 있는데, 네. 한복 디자이너들의 대표 작품을 전시해 놓은 한복 명품관이 있고요. 네. 전통 일상복을 체험할 수 있는 한복 체험관, 그리고 사람의 일생의례를 통해 보는 우리나라 전통 문화와 의복들, 조선시대 명주 관련 문화를 볼 수 있는 궁정복식관, 그리고 문화 콘텐츠화를 위한 기획 전시실이 있습니다. 현재 기획 전시실에는 김광희 사진작가의 한복 궁예 꽃피다가 열리고 있습니다. 전시홀에는 경상북도에서 지역 한복 디자이너 양성을 지원하여 개발한 다양한 한복 근무복과 지역 입주업체의 한복과 복식 등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양한 한복뿐만 아니라 사진전까지 열리고 있다고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 많이 찾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수년간 이어지고 있는 중국의 한복 공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은데요. 한복을 중국 전통 의상이라고 주장하다 못해서 요즘은 드라마, 게임 등 여러 매체를 통해서 한복을 중국 전통 의상으로 왜곡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베이징 올림픽의 한복 등장 등등으로 네. 많은 논란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복과 한국 음식 등 한국 전통 문화에 대한 원조 논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감정적으로 대응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이는 오히려 우리 한국 전통 문화의 우수성을 반증한다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누가 뭐래도 한복은 한국인의 오랜 역사와 함께 입어온 옷이고 네. 우리 고유의 의복입니다. 일시적 감정적 대응보다 우리 한복의 전통을 보존 개성하고 한복 문화 콘텐츠를 적극 개발하고 예술 작품, 영화, 네. 드라마, 게임 등에서 한복을 콘텐츠로 널리 활용하는 것이 더 큰 효과가 있다고 그렇습니다. 봅니다. 한복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형호 한국한복진흥원장이었습니다. (6일간의) 긴 연휴, 명절 연휴인 만큼 다양한 전통문화 공연이 곳곳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윤가영 리포터도 우리 지역의 농악 특별 공연 현장에 다녀왔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바로 어제였습니다. 청명하고 푸른 가을날 신나는 우리소리가 대구 스타디움 서편 광장에서 울려 퍼졌는데요. 나들이를 나온 시민들은 농악 소리에 맞춰 영상을 찍고 박수를 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는 대구시 무형문화재 제1호로 지정된 고산농악 공연이 펼쳐졌는데요. 현장 소리와 함께 시민들의 목소리 그리고 단원의 이야기까지 이어서 들어보시죠. 우리는 가끔 한 번씩 오거든요. 마침 오니까 풍물을 하니까 너무 좋네요. 내가 장구를 좀 했었거든요. 대단한 걸 압니다. 장구 소리만 들어도 흥이 안 날까요? 근데 젊은 사람들도 내가 지금 이렇게 봤는데 참 좋아하는 것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우리 농악이 좋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좋습니다. 기분이 좋고 우리 또 농악이니까 우리가 또 사랑해야 되고 이걸 외국에 본장을 많이 해야 되는데 아직 젊은 사람들이 그걸 안 하니까 좀 답답한 것도 있죠.
그래도 이 풍물놀이를 우리 한국 고유 문명으로서 널리 알리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우연찮게 그냥 구경 삼아 갔다가 이렇게 15년 몸을 담게 됐네요. 근데 처음에는 이거를 잘 하려고 생각하고 배우려고 생각하면 굉장히 힘이 든 거는 맞아요. 쉬운 거는 아닌데 이제 우리 민족은 이렇게 가슴에 한이 있잖아요. 그 울림이 이 장구랑 북이랑 모든 것들이 삼박으로 잘 풀어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스트레스 풀린다, 생활에 굉장히 좋은 그런 영향들을 많이 끼치고 있어서 몰라서 못 오시는 것 같아요. 제가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진짜 세계적으로는 우리 음악이 지금 K-팝이라든지 뭐든지 굉장히 이렇게 뜨고 있는 상황인데 심지어 라면도 뜨잖아요. 우리 국악을 좀 더 국민들이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다른 기관에서 시민들이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화이팅까지 외쳐주셨습니다. 고산농악이 워낙에 유명하잖아요. 네. 얼마 전에 열린 대구광역시 무형문화재 제전에서도 시민들의 환호를 받았다고 들었는데 우리의 것, 우리가 사랑해야겠죠. 네, 맞습니다. 이어서 고산농악을 이끌고 계신 황선우 단장님도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머리가 하얗게 센 어르신부터 초등학생 저학년까지 수십 명의 단원들을 이끌고 계셨습니다. 고산농악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담아왔습니다. 저는 고산농악 보존회 단장 황선우입니다. 우리 고산농악은 고려 마을 개척기 시대에 40여 개의 성씨로 다양한 문화가 함께하면서 대흥동에서 풍물이 태동했고요. 순수한 마을 단위의 농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옛날에 들리를 하고 논에 물을 잡고 겨울에 보를 만들고 할 때 힘듦, 삶의 애환을 달래려고 풍물을 많이 쳐왔습니다. 그리고 동제는 이제 그 마을의 안녕을 위해서 동제를 지내는데 동제 지내로 가는 그 길목에 질굿이라든지 또 동제 상당, 중당, 하당에 신내린 굿도 하고 이런 그 동제가 끝나고 난 뒤에는 또 이제 마을에 가가호 다니면서 지신밟기를 해요. 지신밟기 하면서 마을의 안녕을 위해서 지신밟기 하는데 이런 문화가 성장하여 가지고 고산농악의 기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농악 자체가 순수 마을 사람들만 구성돼 가지고 옛날 소박하고 투박한 그런 경상도의 그 농악 그 소리 모습 그대로 잘 간직하고 있다는 그런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거의 이제 우리 고산 이동의 마을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죠. 그 사실 그 우리가 1984년도에 대구 광역시 무형문화재 1호로 선정을 받았습니다. 그 우리 나름 고산농악의 여러 가지 연인 과정을 보면은 정말로 뜻이 있고 어디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이열놀이 또 닭쫓기 덕성말이 농경사회의 일상을 보여주는 그런 문화가 잘 담겨져 있는데 이 소중한 문화를 온전하게 보존할 수 있도록 공간이 필요해요. 사실 크고는 청소년들하고 함께 할 수는 없는 그런 현실이고 안타깝고 해서 그 소중한 우리 문화를 잘 온전하게 보존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구해서 살려보도록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전통문화 공연은 축제나 명절에 주로 즐기는데 가까이에서 접하고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최초로 대구 스타디움몰 야외 광장에 조성된 돔 구조의 한국 전통문화 공연장도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매주 토요일 다양한 농악이 펼쳐집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담당자의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안녕하십니까. 한국전통문화공연장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수성문화재단 관광진흥센터 조순선입니다. 이곳은요, 대구시 수성구와 경산시의 지역행복생활권 연계사업으로 2018년도에 조성된 대구 최초의 돔 형태 전통문화공연장입니다. 현재는 대구 스타디움몰 광장에 야외 공연장으로 조성이 되어 있고요. 4월에서 6월 그리고 9월에서 11월 매주 토요일 오후 4시에 농악 정기 공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구시 무형문화재 1호인 고산농악 그리고 3호인 욱수농악과 더불어서 경상북도 무형문화재인 보인농악과 경산시 향토 무형유산인 중방농악도 함께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전통문화 공연장에서는요, 전통 공연을 함께 즐기는 형태로 체험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사실 가까이에 있는 수성구 만촌동에 위치한 한국전통문화체험관에서 한복 달의 체험 그리고 독립보관 은식체험, 죽궁체험 등의 다양한 한국 전통문화 체험을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농악 공연은요, 우리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이지만 사실 접할 수 있는 곳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공연할 때 관람객도 처음에는 뭐 하는 거지? 하고 보셨다가 막상 보시게 되면은 마지막까지 공연단분들과 함께 한마음이 되어서 즐겨주시는 것 같습니다. 한국전통문화공연장에서는요, 올해 11월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인 농악의 정기 공연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예술인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대관도 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산농악 소식 전해준 윤가연 리포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묻고 듣고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방송.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구 경북을 보고 듣는 생생 매거진 오늘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생생 매거진 오늘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30분 지나고 있습니다. 기자의 눈으로 지역의 현안과 이슈를 들여다봅니다. 매일신문 구민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구민수 기자가 주목한 이슈는요. 네, 경찰 조직 개편입니다. 네, 경찰청이 조직 개편안을 지난달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치안 현장이 어떻게 변할까요? 네, 모든 경찰서에 범죄 예방 대응과가 신설하고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가 부활합니다. 전반적으로 관리 인원을 줄이고 현장 인원은 늘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동안 범죄 예방 부서, 지역경찰, 112 상황대응부서가 나뉘어져 유기적 연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번 조직 개편은 통합 재편하는 방향으로 이어집니다. 현장 재배치 인원은 2,900명 수준입니다. 비슷한 과를 통폐합하거나 근무 부서를 줄여서 내근직을 줄이겠다는 방침입니다. 중간 관리자도 1,500명 가량 줄여서 현장으로 보낸다는 계획입니다. 확보한 2,900명은 범죄 예방 활동에 보낸다는 계획인데요. 기동순찰대, 형사기동대를 부활시켜 순찰 활동을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확보한 인력은 지구대 파출소로 보내게 되는 건가요? 네, 경찰은 조직 개편으로 확보한 인력을 지구대 파출소에 배치해도 효과가 크지 않다고 보고요. 네. 기동순찰대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전국 지구대 파출소가 2,000곳이 넘는데요. 2,900명을 일선에 보내도 팀당 0.4명 늘어나는 데 그칩니다. 새롭게 신설되는 형사기동대는 전체 경찰서 강력팀 인원의 18% 정도로 규모가 상당한데요. 범죄 조직 관리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네, 이번 조직 개편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경찰은 전국에서 잇따른 흉기 난동 사건으로 시민 불안이 극도로 커지고 치안 공백을 지적하는 여론이 일자 일선 치안 현장에 투입할 인력을 늘리기 위해 조직 개편을 추진했습니다. 윤익은 경찰청장은 현장 근무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은 지구대 파출소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112 신고가 들어오면 출동합니다. 이제부터는 최소 근무자를 뺀 나머지는 순찰차 중심으로 나가 있으라는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경찰청은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총기나 테이저건 사용 역량도 높이겠다고 했습니다. 수도권을 커버하는 물리력 대응센터를 새로 짓고요. 이를 전국 권역에 만들 계획입니다. 모든 경찰이 1년에 한 번 이상 실제 물리력 훈련, 총기 사용 훈련, 테이저건 훈련 등을 받게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뉴스를 통해서 훈련 장면 접하신 분들도 네. 많이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 내부에서는 이 부서 통폐합에 대한 불만이 또 상당히 네. 있다고 들었어요. 이번 조직 개편안을 통해서 모두 28개 과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네. 이 중 절반에 가까운 12개 과가 수사심사과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당시 수사력 보강을 위해 만든 수사심사 부서를 3년 만에 통폐합하는 것인데요. 경찰 내부에선 검경 수사권 조정의 상징 같은 부서를 없애고 이들을 현장 인력으로 돌린다는 것에 대한 반발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경찰서 정보과 외사계 통폐합을 두고도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집회 시위가 많은 62개 경찰서를 제외한 197개 경찰서 정보과가 폐지되고요. 네. 외사 역시 안보수사 정보 기능으로 이관됩니다. 현장에서는 외사와 정보는 엄연히 다른 기능이라면서 오히려 경찰 기능이 축소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형사기동대 신설을 두고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면서요. 형사들이 현장 순찰을 돌면서 인지 수사를 하는 것은 구시대적인 발상이라는 지적인데요. 네. 가뜩이나 업무량이 많은데 인력을 더 주지는 못하고 밖으로 돌리는 건 현장 상황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토로했습니다. 또 지역 경찰관들은 인력 부족,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지구대 파출소 인력 충원이 개편안에 담기지 않은데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네, 전문가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네, 경찰 행정 전문가들도 정부 요구에 급하게 내놓은 땜질식 해법이라는 지적이 많았는데요. 네. 치안은 범죄 예방과 범죄 수사 두 바퀴로 굴러가는데 이번 개편으로 범죄 예방에만 경찰력이 집중된 것이 아쉽다고 했습니다. 경찰을 길거리에 많이 깔아놓으면 범죄가 예방된다는 인식은 원시적인 패러다임이란 지적도 많았는데요. 범죄 예방에는 CCTV 한 대가 형사 100명보다 낫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네, 대구에서는 이번 조직 개편안을 두고 경정급 승진 인사가 화두로 떠올랐다고 하죠. 네, 이번 경찰 조직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경정급 승진 인사도 뒤숭숭해졌는데요. 네. 경정은 중간 간부급입니다. 주로 일선 경찰서 주요 가장들이 여기에 속하고요. 네. 승진 시험이 있는 마지막 계급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른바 라인 없는 시험 출신 경찰에게는 난이도 자체가 거의 고시 수준임에도 유일한 희망으로 여겨지기도 하는데요. 네. 문제는 부서통 폐합으로 인해서 일선서의 과장 자리가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대구 일선 경찰서 중 수성과 동부의 경우 3명의 과장 자리가 줄어들고요. 대구청 전체로 보면 30명 정도입니다. 전국 17개 청으로 따져도 규모가 적지가 않고요. 네. 경찰청은 내근직 감축으로 확보한 인력을 지구대 파출소에 배치하고 경정급 지구대장 확대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국 156개 정도로 한정하고 있어서 사실상 경정급 인력 확대라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네. 대구청의 경우에는 현재 경정급 지구대장이 중부서 동덕과 동부서 안심, 수성서 상동 이 세 곳인데요. 전역으로 만약에 확대하게 된다면 오히려 정원 충원이 필요하게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경찰 조직이 재편되면서 대구에서 경무관 서장제 경찰서가 성서경찰서에서 수성경찰서로 바뀌는 점도 눈에 띕니다. 네, 통상 경찰서장은 총경이 맞는데요. 특정 경찰서는 총경보다 한 계급 높은 경무관이 서장을 맡습니다. 이 경무관급 경찰서는 일명 중심 경찰서로 불리는데요. 네. 대구에서는 그동안 성서서가 이를 맡아오다가요. 이번에 수성서로 바뀌게 되는데 성서가 이제 관할하는 인력이 많아서 그동안은 네. 이제 경무관이 맡아오다가 경찰청에서 이번에 수성서로 바뀌었거든요. 이 경무관급 경찰서장은 성서경찰서를 비롯해서 전국 12개 경찰서밖에 없기 때문에 네. 매우 상징성이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네. 다만 그동안은 운영 과정에서 선정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비판이 많았는데요. 이번에도 왜 바뀌었는지 명확한 설명은 내놓지 않고 있지만 네. 아무래도 수성서가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바뀐 것 같다는 설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전반적으로 좀 걱정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네. 많아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네, 경찰은 묻지마 범죄를 순찰 인력 증원으로 완전히 막기 어렵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요. 네. 범죄 예방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한 조직 개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직 개편과 별개로 상대적으로 업무 강도가 높지 않은 내근직을 매년 현장으로 보낼 계획인데요. 전체 경찰 조직에서 내근직이 3만 4천 명 정도 되는데요. 네. 이 중에 1%는 매년 현장으로 보내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네. 윤희근 경찰청장이 최근에 내부망에 글을 올리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네. 경찰의 인력 운영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간 인력을 비효율적으로 운영해온 경찰이 군사를 빼고 비효율을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잇따르는 묻지마 범죄가 이번 조직 개편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하지만 조직 개편으로 강력 범죄를 막을 수 있을까라는 근본적인 물음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경찰도 이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하고 있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상 동기 범죄를 경찰력만으로 막을 수 있는 건 아니고 많은 노력이 결부돼야 하는 건 사실이라면서요. 네. 경찰이 담당하는 순찰과 범죄 예방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노력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조직 개편안에 맞게 내년 초에는 배치를 완료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앞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매일신문 구민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351원으로 다시 강세를 이어가고 장기 금리가 높아지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리 정책이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쨌든 경제에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미영 디지털 자산관리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6월 미국 셧다운 이슈가 제기되다가 잠잠해졌는데 최근 다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연휴 기간 동안에 미국은 네. 긴박하게 움직였는데요. 미국의 연방정부 셧다운 하루 앞둔 지난달 29일 하원에서 네. 공화당 지도부가 제안한 임시 예산안이 부결되면서 이 셧다운 이슈가 급부상됐습니다. 그러나 예산안은 다음 날인 30일 처리는 되었는데요.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이 제안한 45일간의 임시 예산안은 민주당 의원들의 지지에 힘입어 찬성이 335표고요. 반대가 91표로 가결은 됐습니다. 그러나 이 하원이 미국 연방정부 이제 업무 중단 시점인 9시간 정도를 남기고 이 가결된 메카시안은 이 공화당의 반대가 많은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안은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요구한 재난 지원 예산금인 160억 달러만 증액되면서 전면 수용이 되었습니다. 네. 이 하원이 통과한 임시 예산안은 상원까지 통과되면서 긴박하게 이렇게 체결이 되었지만 지금 연방정부의 셧다운 위기는 사실상 45일간만 미뤄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저도 소소하게 이제 주식 투자하고 있어가지고 셧다운 미뤄져서 급락하진 않겠다 이런 안도의 숨을 내쉬긴 했었는데 이 정치나 경제 이제 미국 쪽도 보면은 정치적 타협이 쉽지가 않나 봐요. 그렇죠. 그런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맥케츠나 앤디 빅스, 일라이 클레인이라는 이제 미카시 반대파가 있어요. 네. 그래서 민주당과 함께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백악관은 공화당 지도부를 비난하면서 정치적 타협 없이 이 벼랑 끝 전술 상황을 만들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그러한 상황을 만든다고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네, 지난달 미국에서는 자동차 노조 파업 문제에 대해 유가 급등 문제까지 악재들이 굉장히 부각이 많이 됐었는데 투자 상황은 어떤가요? 네, 전반적으로 약세장이 이어지고 있고요. 특히 채권 시장 굉장히 요동치고 있는데요. 네. 셧다운은 지금 해소되었지만 25일 뉴욕 시장에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급등을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2년물 미국 국채 금리는 5.13%, 10년물 미국 국채 금리가 4.54%로 높아져서 이 전반적으로 중립 금리가 상당히 높아지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가 지금 있는 분위기고요. 네. 여기서 중립금리가 뭔가 이게 또 궁금할 것 같은데 네네. 이 중립금리는 물가와 실업률이 안정되고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 어떤 압력 없이 잠재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는 이론적 금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높아진다는 것은 전반적인 다 비용 부담이 되고 있는데요. 기업들이 비용이 상승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거고. 그렇죠. 네. 거기다가 지금 미국 자동차 노조의 임금 상승은 그러니까 임금 상승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동안 고금리로 잡아놓은 물가가 다시 자극하는 요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복합적인 문제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연준은 이러한 상황에서 또 매파적 기조가 지속되는 상황이고 물가 압력이 있기 때문에 이 같은 흐름이 전개되면서 지금 특히 10년물 금리가 심리적인 저항선인 4.5를 웃돌면서 2007년 이후 최고 수준을 지금 터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물가도 잡아야 되는데 고금리를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겠냐 이런 의문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채 10년 금리가 4.5%면 국내 금리보다 높네요. 네, 그렇죠. 지금 많이 현재 단기 금리는 지금 미국이 5.5고요. 우리나라 3.5입니다. 2% 지금 차이가 나고 있는 상황이고 10년물은 지금 4.5를 터치하면서 국내 10년물도 지금 4%를 근접하고 있습니다. 현대 장기채 이제 금리들이 높아지면서 개인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또 이제 국채 매입을 적극 들어오는 상황이고요. 현재 올해만 순매입 수익이 27조를 돌파해서 전년 대비 훨씬 넘는 수준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27조 원이라 10년 금리 4%대는 예금하는 투자자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매력적인 금리 구간인 것 같은데 장기채가 더 인기가 있나요? 네, 말씀하신처럼 매력적인 금리라고 보는 투자가들은 장기채를 선호하고요. 국채금 중에서도 이 장기채 같은 경우는 투자들의 관심을 쏟는 것은 금리가 떨어질 때 언젠간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떨어질 때 이 이제 매매 차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주목받고 있는 것이고요.
실제 10년물 같은 경우는 이 매매 차익 이외에도 이렇게 안정적인 확정 이자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기존에 미리 보유한 채권 투자가들은 손실을 볼 수도 있겠어요. 올랐기 때문에 금리가. 네, 질문 진짜 잘 주셨는데요. 네. 채권은 만기 보유 시에는 그 액면을 보장을 받기 때문에 상환받지만 이 긴축 기조가 이렇게 장기간 오래 지속되다 보면 일찌감치 일찍 이제 채권을 사신 분들은 중도 매매를 하려고 든다면 시장가는 이제 손실을 보게 되는 상황인 거죠. 네. 이런 이유에서 전문가들은 변동성이 큰 장기채보다는 또 만기가 이제 일정하게 낮은 중기채나 단기채를 또 추천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국채 이외의 채권 투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네, 채권 종류는 굉장히 많은데요. 그 상반기에는 대부분 안전한 이제 국채를 집중했다면 네. 지금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회사채의 투자자들이 관심도 증대되고 있습니다. 지금 회사채 경우 지금 하반기에 들어서 굉장히 금리가 많이 높아지면서 네. 개인 매수세가 집중되고 있고요. 국고채 금리 상승 또한 회사채 금리 상승 요인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식이 조금 박스권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이 고금리 회사채에 관심을 가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회사채는 신용도가 다르다는 점, 그래서 리스크가 다르다는 점을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올해 상반기 같으면 전년도 그 하반기에 레고랜드 사태가 있었던 것처럼 회사채 만기가 네. 많이 본격적으로 도래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누적된 이 긴축 부담이 점차 부각될 가능성이 높고요. 연준의 전망대로 내년도까지 만약에 높은 금리가 계속 간다고 한다면 네. 지금 기업의 파산 속도도 가속화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기업의 신용도를 반드시 좀 꼼꼼하게 확인을 네네. 하셔야겠어요. 회사채 그렇죠. 구매하실 때는. 그런데 악재 속에서 물가지표는 목표에 부합돼서 긍정적이라는 소식인데요. 네, 진짜 오아시스 같은 정보인데요. 네. 이번에 발표된 8월 근원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가 예상보다 둔화됐다는 소식이 굉장히 희망을 또 가지는 쪽이 있습니다. 그 미 상무부에 따르면 8월 근원 PCE 그러니까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는 전월보다 0.1% 정도만 올랐는데요. 네. 그것은 예상치인 0.2보다는 낮았기 때문에 저희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네. 전년도 3.9% 전년도 대비 3.9% 올라서 전년 대비 수치도 예상치보다 부합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근원 물가 지수가 둔화된다는 점은 지금 연준이 목표를 하는 물가를 안정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금리 인상에 대한 막바지가 아닌가 하는 기대를 높일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인 거고요. 네. 물가지표 발표 이후에 10년물 그 국채금리는 다소 좀 4.51로 하락했지만 장 마감에는 다시 올랐습니다. 이것은 2년물 국채금리도 전날과 비슷하게 그렇게 거래됐는데요. 셧다운 이슈는 이제 이렇게 좀 해소는 되었지만 10년 장기금리가 더 민감하게 지금 올라가기 때문에 네. 이에 대한 반응하는 것 같고요. 어쨌든 그렇지만 시간차는 있겠지만 이 물가 둔화는 금리 정책의 주요 변수이기 네. 때문에 상당히 좋은 어떤 신호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환율도 어느덧 1,350원대에 고착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고환율 기조가 당분간 유지가 될까요? 네, 지금 현재 이제 금리 차가 보여지듯이 네. 한미 간의 금리 차가 이 지금 현재 환율에는 굉장히 많은 큰 변수가 되고 있고요. 네. 또한 달러 수요나 셧다운 리스크가 45일 미뤄졌을 뿐이니까 다시 또 재부각될 수 있고 네. 지금 유가 상승 또한 요인이 지금 해소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 고환율은 1,300에서 1,400 박스권은 계속 유지될 거라 보고 있고요. 예, 엔화는 800원에서 900원대. 그리고 위안화는 지금 중국이 지금 그 금리는 거기는 인하기 때문에 네. 약세 추세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예측하고 있고요. 당분간은 환율 변동은 유연하게 대처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9월 국내는 공모주에 자금이 많이 몰렸다는데 지난번에 안내해 주신 전자책 구독 서비스 플랫폼 밀리의 서재가 주가 상장 첫날 공모가 대비 2배 가까운 수준에 마감을 하면서 성공적인 데뷔를 치렀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단기 자금이 많은 지금 상황이다 보니 최근 네. 공모주에 자금이 많이 몰렸는데요. 27일 그 코스닥 상장의 밀리의 서재는 공모가 대비 80.87% 오른 11,6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밀리의 서재 공모가는 23,000원에 대비하면 78.7% 오른 41,100원에 거래는 마쳤지만 네. 장 초반에는 150% 오른 57,600원까지 추적기도 했어요. 그래요?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청량률이 524대 1.
33조가 몰렸습니다. 와. 굉장하게 지금 자금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지금 5일 상장일이기 때문에 이때 네. 주가에 관심이 굉장히 몰리고 있습니다. 뉴스가 팍팍 터져 나올 것 같네요. 네네. 시중에 유동자금이 엄청나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하반기 추가로 관심을 가질 만한 공모주가 있나요? 네, 이번 9월 두산 오보틱스에 이어서 향후 SGI 서울 보증보험이 있고요. 그리고 에코프로 2차 전지 굉장히 네, 상반기 핫하죠. 유명했죠. 네. 거기에 계열사는 에코프로 머트리얼스 그리고 APR 등 굵직한 대어들이 IPO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관심 만한 기업들이 많이 있네요. 네네. 그래서 서울 보증보험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익숙할 수도 있는데 네. 1969년에 설립된 국내 최대 종합보증보험사로서 각종 이행보증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우리 신원보증이나 휴대전화 할부보증, 중금리 대출보증, 네. 전세자금 대출보증 등 다양한 상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CIS라고 국제신용보험이 있는데요. 네. 여기 회원사 중에 원수보험료 기준으로 글로벌 4위 규모의 보증회사입니다. 네. 그리고 네. 아까 익숙하신 네. 에코프로 그 그룹의 계열사인 에코프로 머트리얼스는 코스피 상장을 위한 본격 지금 공모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네. 2017년 출범한 에코프로 머트리얼스는 2004년부터 전구체 기술 연구개발과 함께 2차 전지 핵심 소재 산업을 개척해온 기업이고요. 네. 2006년에 국내 최초 하이니켈 NC 전구체와 2014년 세계 최초의 NCM811 전구체와 2016년 NCM9 2분의 1 전구체 개발에 성공했고요. 네. 현재 전기차 EV 위에 넌 IT 기업의 이제 기기에 탑재되는 최고 수준의 하이니켈 전구체를 주력으로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네, 이제 글로벌하게 전기차 시장으로의 전환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더욱더 뜨거운 이슈가 되지 그런 않을까 것 같아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어쨌든 경제에서는 미국 셧다운 이슈와 물가지표 등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전미영 디지털 자산관리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클릭 정보 클립. 오늘은 개천절입니다. 당군이 서기 전 2333년 음력 10월 3일에 우리 민족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을 건국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경일로 대한민국 수립 후까지도 본래의 음력을 지켜왔는데요. 1949년 개천절 음양력 환용심의회의 심의 결과 음력과 양력 환산이 불가능하고 10월 3일이라는 기록이 중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음력 10월 3일을 양력 10월 3일로 바꾸게 됐습니다. 국경일인 만큼 태극기 개양 잊지 마시고요.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는 건국이념도 생각해보는 하루 보내시면 좋겠네요. 대구 국제재즈축제가 이번 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수성모 상화동산 특설 무대에서 열립니다. 이번 공연은 무대에 오르는 예술가들과 관객이 함께 호흡할 수 있도록 출연진을 구성했고요. 사전 좌석 예약제를 통해 다양한 먹거리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의자와 테이블도 배치합니다. 정은주 재즈 콰르텟, 배장은 일렉트릭 앙상블, 필륨 콰르텟 등 다양한 팀이 출연해 재즈의 매력 보여준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수성못에서 공연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2023) 대구 콘텐츠 페어가 이번 주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간 엑스코에서 열립니다. 페어 주제는 플레이 콘텐츠 엔조이 대구로 게임쇼, 웹툰 페스타, 콘텐츠 전시와 체험, 채용 박람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으니 최신 콘텐츠 사업의 동향을 한눈에 보고 싶은 분들이라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국립대구과학관 광장에서 예스 키즈존 챌린지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세계 우주주간을 기념해 펼쳐지는 행사로 메타버스 월드, 무중력 인간 발사 등 다양한 체험과 교육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고요. 드론쇼, 마술 공연, 대중가수의 축하 무대까지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가족형 축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달성문화재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3일간 청도 화양읍에 위치한 청도 야외공연장 일원에서 2023 청도 반시축제와 청도 세계 코미디 아트 페스티벌이 동시에 열립니다. 반시축제는 멋낼 줄 아는 청도, 맛낼 줄 아는 반시를 주제로 청도 반시를 먹어보고 구매할 수도 있게 기획했고요. 감물 염색과 감따기 체험, 지역 예술인의 공연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코미디 아트 페스티벌에서는 개그 마술, 레트로 코미디, 넘버벌 코믹 퍼포먼스 등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번 주말엔 청도로 나들이 떠나보시면 어떨까요? 연휴 마지막 날도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라고요. 지금까지 클릭 정보 클립 서유리였습니다. 네, 명절 연휴를 보내고 나면 피로에 쌓이기 쉬운데요.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지 않으려면 연휴 마지막 날은 남은 피로를 완전히 풀 수 있도록 집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또 연휴가 끝난 후 충분히 휴식을 취했다 하더라도 연휴 기간 불규칙한 생활 습관으로 생체 리듬이 회복하기까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따뜻한 물로 목욕을 하거나 틈틈이 운동이나 스트레칭으로 몸에 쌓인 젖산을 분해해주는 것이 피로를 푸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생생매거진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손지민이었습니다.